6.27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17일 사이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엔 총 97명이었는데 17.5%가 늘어난 겁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 40명에서 35%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오히려 30.1% 줄어들었습니다. 법인 매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습니다.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줄어든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죠. 네. 지난달에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알짜 아파트들을 엄청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달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만 외국인 총 114명이 주택을 사들였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7.5%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인은 지난달 같은 기간만 해도 40명이었는데요. 여기서 35%가 급증해서 5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인이 33명, 캐나다인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내국인들 주택 구매는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7,000명까지 3,000명 가까이 30.1%가 줄었습니다. 법인 매수자도 역시 58.6%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국인 구매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 수도권에서 최대 6억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나 이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살게 하는 법률 개정안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땅을 살 때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부동산 대책 영향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한창 때에 비해서는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좀 꺾인 게 이제 숫자로 나타나죠? 네, 7월 주택 가격 전망 CSI 소비자 동향 지수가 109로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1년 뒤 집값을 예상한 것으로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준치가 100을 넘는다는 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직 집값 상승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번 달 주택 가격 전망 지수인 109라는 수치가 낮은 수치가 아닌 건 맞고 또 장기 평균인 107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폭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값 상승 기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99였던 게 그 이후에 6월까지 쭉 상승해서 120까지 치솟았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서 추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집값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면서 7월 가계부채 전망지수도 96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2018년 5월 이후 7년 정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 평균인 100보다도 아래인 수치인데요. 6개월 후 이 가계부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좀 딱딱한 숫자 얘기 꺼내신 김에 지금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숫자로 짚어주시죠. 네, 소비 심리 개선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높아졌는데요. 2021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쭉 반등하다 3월만 주춤하고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도 이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CSI가 한 달 사이에 12포인트나 급등했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CSI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4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는데요.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인데 폭염, 폭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응답이 많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을 산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소식이었는데요. 여기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 부동산을 많이 샀는지도 나왔다고요. 네, 중국인들은 주로 이 부평과 부천, 안산에서 이 부동산을 폭풍 쇼핑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경기도죠. 이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것들 중에 중국인이 차지한 게 77%나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법원에 신청한 집합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4천 건이 넘는데요. 올해 1월 800여 건이었던 게 2월 1,000건을 넘어섰고 그 이후로도 4월까지 수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앵커가 짚어주셨다시피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에 70%에 육박한 2,800건 정도가 중국인이 사들인 수치인데요. 그 다음이 미국인으로 500건이 좀 넘고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금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들인 집합 건물이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고 했는데 1,431건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 부평으로 200건에 육박하고요. 경기 안산 단원구와 부천 원미구, 시흥, 부천 소사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이 매수의 45%가 조금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각각 47건, 44건으로 중국인 매수가 몰렸습니다. 네, 주로 언론에서는 이 중국인 사례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 따로 있다고요? 네, 올 들어 강남권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매수는 미국인이 최고였는데요. 강남 상구에서 12건을 매입한 중국인의 5배나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요. 당연히 가장 많은 곳은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입니다. 31건이고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가 각 24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가 20건,
성동구와 용산구가 각 14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잠시 풀렸던 시기와도 겹치죠. 이 집값이 들썩이는 이 시기에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이나 매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요.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고 이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노른자, 이 똘똘한 한 채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중국인들이잖아요. 이유는 이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 3천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를 돌파해서 2년 만에 21%가 증가했고 특히 여기서 중국인 비중이 53%였던 게 56%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47%인데 이것보다 10%포인트 높은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부동산 폭풍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뭐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지난 3월에는 33살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쪽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으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쪽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중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야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회주의 국가라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입니다. 근데 중국인은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